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IP 경마방송 박소장입니다. 그리고 항상 또 함께해 주시는 파트너 조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6월 둘째 주 이제 서울 경마 토요 경마 코너가 되겠습니다. 금요 경마를 좀 잘 마치고 돌아와서 또 이 방송을 여러분들 보시게끔 해야 되겠는데 잘 마쳤을 거예요. 네. 지난주 서울은 좀 못했죠? 뭐 얘기하면은 가슴 아프고 마지막 경주. 네, 마지막 경주 참. 저 박 소장이 진짜 싱그러운 아침 가고 한참 얘기를 해갖고 이거 싱그러운 아침에 그게 이제 배당이 한 30배가 넘었죠. 천마 인기 순위에다가 근데 믿었던 천마가 못 들어오면서 상태가 천마 상태가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편성상 충분히 대가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싱그러운 아침을 조지현 기자하고 저하고 이제 예상도 같이 하고 또 항상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최종적으로 내놓는 그 마번 자체가 똑같지는 않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지난주 마지막 1군 경주 1등급 경주 같은 경우는 정말 내용과 함께 잘 맞아떨어져서 싱그러운 아침으로 주력 완장을 그렇죠. 저도 끝장 승부였고 우리 조정 기자도 승부 경주였다 그랬어요. 스페셜 승부 경주였었죠. 시원하게 때려서 6번 초록색 모자가 잘 뛰고 있고 베스트런이 결국 역시 전개의 불리함대로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면서 계속 자리가 밀리고 근데 그 순간에 1번이 와줘야 되는데 대가리 와줘야 되는데 마음을 아프게 하더군요. 이번 주 잘해야 돼 무조건. 네, 그거 30배짜리만 그 승우가 깔끔하게 꽂았어도 한 방에 그냥 그렇죠. 홈런을 터뜨릴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됐고요. 자, 어쨌든 둘째 주 다부진 각오와 함께 준비를 했고 또 현장까지 그 각오와 함께 긴장감 놓치지 않고 이어갈 겁니다. 좋은 성적 기대를 하면서 둘째 주 시작을 하고요. 마방 소식 간단하게 좀 뭐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아마 이번 주에 그 여러분들 라케시 기수 아시죠? 2주 지금 타는데 모리셔스에서 온 그 라케시 기수가 상당히 얼굴이 안 좋고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다녔어.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라케시가 영어를 좀 잘해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로 시끄러운데 본국에서 소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야, 너 메르스 그 한국 위험하니까 당장 귀국해. 그래갖고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값만 한 200만 원인데 이거 2주 동안 200만 원도 못 벌었을 텐데 제가 농담으로 라켓씨한테 비행값도 못 벌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어쨌든 라켓씨 기수가 이제 본국으로 소환이 됐다는 소식 참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죠. 그러네요. 소환이 됐답니다. 예, 소환이라 그래야 돼. 그 송환 귀국 명령을 받아갖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기승정지를 유예시킨 기수가 2명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옥성 기수하고 또 박어른 기수가 있는데 2주를 유예시켰어요.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체크하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고 저희 자막에 지금 두 위원회 승부 경주 잘 나가고 있으니까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1경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로 출발합니다. 1번 야호 미라클과 8번 핫밴드. 자, 두 마리가 이제 순발력도 있고 또 아주 뭐 못 뛰는 걸음은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 느린 말들이 워낙 꽉꽉 채워진 편성이 나오다 보니까 두 마리가 그냥 쉽게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일단 전개는 아주 잘 빠지는 구도입니다. 자, 두 마리 가운데서 어떤 마필 조금 더 재밌게 설명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번 하트밴드도 역시 1번마 야오 미라클과 함께 이제 선행 트라이를 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 여타 마필들의 발이 다 느린 마필들이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 변마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마필 경주에서는 선행 가면 반은 먹어주죠. 일단 반은 그렇죠. 먹어주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하트밴드의 초반 순발력 외곽입니다만은 안쪽에 그렇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서성훈 기수가 쉽게 앞에 갈 수 있고 앞에 가서 직전만큼 더도 안 뛰어도 돼요. 직전만큼만 뛴다 그러면은 데뷔 후에 첫 입상을 넘어서 첫 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8번 하트밴드를 뭐 현장에서도 당연히 뭐 가장 강하게 보고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8번 하트밴드. 지난번에 이제 너무 열심히 프로젝트 끼면서 선두권을 적극 공략하다가 힘한 배 실패했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뭐 1번 정도니까 한 번 더
좀 적극적으로 밀어보겠다. 좋은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는. 그러나 또 역시 무리해서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1번마 야호 미라클도 약간 걸음이 좀 짧은 감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11마리 마필 가운데서 잘 뛰는 마필은 없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만 하더라도 충분히 스타트에서 8번을 튕겨낼 가능성이 있고 8번을 보내주더라도 지난번에는 그 와일드퀸이라든가 미라클러브 굉장히 빠른 마필 2마리를 쫓아가다가 조금 오버페이스가 됐었는데 4월 같은 경우에는 또 빠른 말이 조금 없는 경주에 출전하다 보니까 그 따라가서 또 뒷심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무리하지 않고 따라가도 뭐 8번하고 다시 한번 맞짱을 겨뤄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저는 1번마 야호 미라클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자, 8번마 하트밴드, 1번마 야호 미라클 둘이 뭐 싸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 막건으로 엮고 출발한다. 괜찮죠? 그렇죠. 네. 뭐 순구미도 있고 순구미 이름 참 토속적이네요, 그죠? 네. 걸음발이 아직까지는 별게 없어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적이 없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직전 경주 끈기는 조금 나아진 면을 보여줬고 5번마 순금이와 함께 6번 신기원 이런 것들도 조금 팔리겠네요. 자, 일단 뒤에서 오는 마필들 현장 상태 잘 살펴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뛰는 2마리 8번 하트밴드와 1번마 야호 미라클 집중해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총 12마리의 앞말들이 한 판을 겨루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번마 와일드퀸 가장 안쪽이에요. 그렇죠. 가장 안쪽이라서 지금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고 근데 이제 스타트가 되는 애들이 조금 붙어 있다 보니까 임기현 기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게이트 2점을 그냥 허공에 날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선행 잡아줘야 이제 지켜보는 팬들이 좀 안정감 있게 관전할 수가 있겠죠. 와일드퀸이 1200m 이런 앞말 경주에서 선행을 뜬다면은 충분히 또 올 수 있는 자막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직전에 제가 이제 와일드퀸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들어가서 이제 임기현 기수랑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더니 사실 직전에는 들어왔지만 말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았던 그런 가운데 들어온 거고요. 요번에도 골맞기는 사실 조금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만은 전보다는 약간 호전됐다 뭐 이런 멘트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뭐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말인데 1번 게이트를 잡은 이상 뭐 있습니까? 밀어 선행을 간다 그러면은 안말 레이스고 또 1번 게이트의 2점을 살려서 앞에 가면은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1번 와일드퀸보다도 6번마 윈드퀸 어차피 안말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퀸이 들어가는 애들이 많은데 윈드퀸의 그 데뷔전에서의 모습이 조금 더 인상 깊게 남아서 윈드퀸이 2전째 맞는 이번 경주에서 거리도 1200으로 늘려 나왔고 또 훈련도 잘해놓은 상태. 그래서 1번 와일드퀸도 괜찮습니다만은 6번마 윈드퀸의 좀 더 우세. 6번마 윈드퀸의 선전과 좋아진 걸음 이 부분에 좀 더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마 와일드퀸 일단 게이트 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2번마 아질키아라는 신의 마필이 거의 뭐 폭주에 가까운 그렇죠. 아주 그 스피드 타입의 마필이기 때문에 스타트 끊자마자 그냥 팍 튀어나와 버리면은 또 2번이 앞에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1번, 2번을 상대로 3번 제피로스 역시 직중 경주 계속해서 외곽에서 이제 걸음발을 살린 초반 200m 타임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선행 경합을 불사하고서라도 밀어붙이겠다라고 각오하고 강공한다면은 역시 3번이 또 선행을 뺏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1번, 2번, 3번이 다 빠르고 그러나 6번마 윈드퀸은 주행 심사 때보다는 확실히 또 가능성이 더 높은 모습을 데뷔전 때 보여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조재현 기자, 서승훈 기수의 6번마 윈드퀸의 선전을 기대한다라는 측면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6번마 윈드퀸 잘 체크하시고요. 1번마 와일드퀸 박 소장은 와일드퀸을 주력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최단거리 1000m 경주입니다. 자, 아르고 위즈덤이 1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발력도 좋고 뭐 끈기도 있어서 단거리는 나올 때마다 봐줘야 되는 마필인데 하필이면 또 1번 게이트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처치곤란입니다. 직전 경주 뛰고 나서 또 천지굴건염이 한 번 더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래 뛰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1000m에 나온 이상 잘못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무조건 줘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등짝도 문세영이니. 그렇습니다. 3번 막 금태풍, 4번 플라잉 퀸 이런 마필들 빠른 마필들이 있는데 안쪽에서 알고비스돔이 선행을 잡아낸다면은 역시 가장 유리한 입장이 되겠고 버텨낼 가능성도 높기는 합니다. 자, 어떤 마필을 하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10번 마 드림맨, 외곽에 있는 드림맨, 그다음에 11번 지상파워 두 마리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먼저 이 11번 지상파워를 조금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쿠가 탔던 1월달에 발주기에서 거의 안 나왔죠. 그 당시. 고착.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저걸로 정지도 먹고 그래서 지금 5개월 만에 나오는데. 외곽으로 밀린 게 못내 아쉬워요. 안쪽만 있었으면은 이 11번 지상파워를 갖다 제가 세게 아예 쌍으로 놓고 갈 텐데 어쨌든 팔리는 그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여러나 지상파워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검에서 보여준 걸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휴양 가기 전 12월 달에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쿠가 탔을 때 인기 순위 1위까지 될 정도로 상당히 기본 육군 단거리에서는 해볼 만한 그런 능력인데 자, 이번 경주에 너무 지금 뭐 1번 아르고 위즈덤부터 안쪽 마필들한테 관심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만은 저는 10번 지상파워가 정신 좀 차리고 재검 때 모습 보니까 상당히 말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김옥성 기수가 정말 지난주에 말도 안 되는 그 기승정지 나흘을 먹었어요. 그거는 분명히 코차 승부였기 때문에 순위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순위가 분명히 변경돼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걸 기승정지 나흘을 줬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어쨌든 그 김옥성 기수가 이 악물고 말 탈 겁니다. 그런 11번 지상파워 선두권 말들 많은데 직선에서 여유 있게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11번 지상파워 가장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착 늦발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일단 재검 때는 늦발을 하지 않으면서 야 이거 뭐 그냥 앞에 잘 붙어가면은 그냥 오겠다 싶을 정도로 재검 때 걸음발의 여유가 좋았어요. 그렇죠. 수요일 목요일 모두 발주 연습을 해봤는데요. 발주 연습 때는 괜찮게 나옵니다. 무난하게만 스타트를 끊어낸다면은 경쟁력이 있을 마필이고 또 신의 마필 중에는 5번마 너는 에이스 같은 마필, 10번마 드림맨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싹수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의 어떤 그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좀 지켜보시는 그런 측면도 이번 3경주에서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간 스타트에서 아르고 위즈덤이 크게 실수하지 않으면은 선행이죠. 2차 간에는 와줄 것 같아요. 질병이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막판에 그 막판도 아니고 한 200m 남겨놓고 채찍을 그렇죠. 놓쳤어요.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큰 지막까지 써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상하게 기사를 또 얘기를 해보니까 부연 설명들이 농대가 너무 심해서 채찍을 안 맞으면은 이 새끼가 잘 안 뛴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채찍이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 이제 3착이었었다. 감안하시고요. 이제 끝번을 신청하고 나온 11번 지상파워가 과연 이 1000m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번을 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잘 극복하고 멋지게 따라 붙어주느냐 지켜볼 만한 재밌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 그렇죠.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 1번만 아르고 위즈덤의 자 인기 부응하는 모습 그리고 11번 지상파워의 또 달라진 모습 지켜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의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를 박 소장이 토요경마의 승부처로 스페셜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1번마 클린업 볼트가 이제 순발력이 좋은 마필로서 가장 안쪽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 1위로 지금 달리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의 인기도가 조금 분산이 돼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특정 마필 쪽으로 바람이 좀 심하게 분다면 전체 배당판의 그 구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자막으로 여겨지는데 1번 클린업 볼트 같은 경우는 선입으로 검증이 아직 안 됐어요. 무조건 선행을 갈 수 있을 때만 막권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이 일단은 50% 이상 절반 이상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도 1번을 빼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1번이 부러지는 그림에서 큰 배당 조합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1번을 놓고도 제가 압축된 공략으로 두 방 안에서 해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도 돈이 되고 얘가 또 빠져도 충분히 배당으로 한구라가 되고 재밌는 배팅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토요경마의 스페셜 승부처로 4경주 선정을 했습니다. 오전장 총알 만드는 경주로 반드시 적중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는 박 소장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의 1200m. 다시 한번 암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번마 중훈사랑부터 11번 브라이언까지 일단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을 때 두 마리가 먼저 보여요. 그렇죠. 3번마 선스톰 지난번에 아주 잘 뛰었던 마필, 9번마 고려사랑 더 잘 뛰었던 마필 같아요. 근데 이게 인기도에 쭉 보다 보니까 뭐 3번마 선스톰을 먼저 잡은 예상지들도 꽤 있더구만. 무슨 생각이죠? 근데 하루 상관이잖아. 5월 9일하고 5월 10일인데 그렇죠. 주파 기록 차이가 너무나 그래서 특별하게 뭐 고려사랑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뭐 3번마 선스톰한테 굳이 밀릴 그런 근거가 있나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9번마 고려사랑, 3번마 선스톰 두 마리가 돋보이는 상황인데 복병으로 될 만한 마필이 혹시 있으면 그걸 소개를 해주시고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복병 내가 너무 깜빡 위주로 지금 풀었나? 그럼 복병 한 마리 또 말씀을 드리죠. 예, 이번 경주에서 15마 스트롱러브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체중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 고려사랑은 박 수장이 지금 잘 설명했다시피 선스톰한테 질 일은 없어요. 경마라는 게 100%는 없습니다만은 선스톰이 직전에 미소찬 불꽃왕자 이 개똥말들 사실 이긴 거예요. 근데 고려사랑도 물론 이 볼포니 매직을 이겼습니다만은 9마신 거의 대차로 여유 있게 있기 때문에 9가 3한테 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3이 만약에 잘못된 순간에 10번마 스트롱 러브 같은 마필들이 그냥 선두권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스트롱 러브가 직전에 너무 못 뛰었어요. 물론 인기도에서도 밀렸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걸 쬐고 있는 말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성혁 기수를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 말이 너무 무거웠다 몸뚱아리가. 그리고 무거운 만큼 실전에서 전혀 말이 나가질 않더라. 그래서 요번엔 사실 상당히 좀 최근보다는 공을 상당히 들여놨고 컨디션도 직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1300이나 1400을 나왔으면 했는데 어쨌든 암말 레이스인 이번 5경주에 나왔단 말이에요. 1200에 현장에서 체중이 흡족할 만큼 10kg 이상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10번마 스트롱 러브는 사전 인기도상에서 지금 점 하나 찍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배당 마필로 가치가 있다, 배팅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번은 안 봐도 될까요? 파이어폭스? 여기 이제 인기수도 3이니까 3이니까 네, 팔리니까 뭐 딱히 언급할 만한 가치는 그렇죠.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 네. 지금 그 인기 마필들 3마리의 페이스가 너무 수월하게 풀어질 수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순발력이 무기인 11번 브라이언한테는 이건 지금 경주 자체가 잘 안 맞아요. 편안하지가 못하고 갖고 있는 스피드가 그렇게 먹어줄 만한 그런 입장도 못 되고 그렇지. 이래저래 22조 소속의 39조에 살짝 이름을 얹어놓고 있는 브라이언은 조금 어려운 경주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자, 9번 3번에 뭐 7번 파이어폭스 그리고 10번 스트롱 러브 재밌겠네요. 배팅 가치가 꽤 높아 보이는 복병을 우리 조재임 기자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 산마 3등급의 1000m. 야, 어색해. 어색하지. 3등급짜리 마필이 1000m를 뛴다. 알고 붙잡곤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거 1000m 3등급 경주를 보덜 못한 것 같은데. 4등급 1000m도 국산 4등급 1000m도 나는 본 적이 없고 이게 이제 처음 시행되는 건데 아마 99%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박 소장과 제가 경마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제 기본 바탕입니다. 어떤 시스템적인 바탕이나 어떤 그 경주의 어떤 성립 요건 이런 걸 보는데 1년에 그 연초에 경주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각 등급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제 군이라고 그랬어요. 6군, 5군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등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각 등급마다 최단거리와 최장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산 6등급 같은 경우는 1000m가 당연히 이제 최단거리고 얘네들은 1400이 최장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등급에 5등급, 1700, 1800 이래서 또 보는 재미가 이게 쏠쏠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게 없어졌고 최단 거리는 1000. 아무리 길어봤자 1400 이랬는데 3등급의 1000m는 이번 경주가 처음입니다. 관계자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1000m 맞냐? 그 정도로 이 3등급의 1000m는 정말 그야말로 1등급의 1200 이상 그거보다 더 빡시고 초반에 아주 재밌는 그런 경주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7마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지간한 편성에서는 일단 들어오든 못 들어오든 선행은 충분히 내가 한번 까볼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순발력의 마필 7번마 드림파크 4번 올웨이즈 위너 또 부산에서 뛰다 올라온 3번마 만인지력 이런 마필들 애지간한 편성이면 마음만 먹어도 선행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지금 라운 스마트가 있고 상간마마가 있어요. 어지간한 편성이 아니에요. 어지간하지가 않습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죠. 선행에 스피드 이빠에 붙여가지고 안쪽 진입 못하면은 바로 그냥 상폰에서 외곽으로 물 먹으러 갈 수밖에 없고. 자, 그 가운데서 1번만 라운 스마트가 1번이다라고 한다면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직전에 59초 7달 만에 나와서.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페이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작성이 되고 타임도 좀 잘 나오고 있는 것은 감안을 하더라도 이 기록에서 뭘 근거로 이렇게 흠을 잡겠어요. 더군다나 흠 맞는 것만 좀 조심하면은 따라가도 돼요. 이게 그 작년 8월에 트리플 라이트 그때만 해도 트리플 라이트가 이제 갱빨 좋다 뭐 그런 평가를 받던 시절인데 같이 나왔는데 트리플 라이트가 밀어서 더 빨리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바로 외곽으로 빼서 두 번째 자리를 딱 잡더니 막판에 다시 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상간마마가 미친 듯이 밀고 나와서 그냥 박으른 기수가 의학을 죽여갖고 선행을 나가더라도 바로 옆으로 빼가지고 따라가도 됩니다. 1000m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저래 저는 1번만 라운 스마트가 잠재력은 저는 이 말을 세게 안 봐요. 잠재력은 오히려 5번만 선봉 같은 마필이 그래서. 돈 벌기도 좋고 앞으로 훨씬 더 뛸만 탄탄하죠. 네. 5번 선봉이 탄탄한데 1000m에 저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짝 대결에서도 좀 밀리고 사실상. 그래서 1번만 라운 스마트를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상간마마가 뭐 1000m니까 또 역시 그 스피드대로 그냥 한 바퀴 돌릴 수도 있는데 더비에서도 뭐 선행을 갔던 스피드니까 그래요. 네. 싸우지는 않을 것 같고 5번 선봉을 어떻게 봐요 그러면? 저는 1번, 2번 물론 지금 설명을 잘했다시피 1, 2번이 안쪽 게이트에서 절대 초반에 외곽에 있는 마필들한테 양보할 일 절대 없고 기본 스피드가 잽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저는 5번 선봉이 이 이준철 기수가 3월 달에 남해 대왕 갖고 1200m에서 뭐 흑기사가 뭐고 다 이기고 대가리 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준철 기수랑 이 마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1000m 어떻게 탈 거냐? 네. 알지 않느냐? 이 상대들이 너무 빠르고 세지 않냐? 엄살 아니 엄삼을 부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남해 대왕처럼 타면 되잖아.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선봉이 힘이 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빠른 스피드를 일단 쫓아가 놓고 직선에서 힘이 좋기 때문에 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1000m지만 이 배팅 강도를 한번 따져보고 그랬을 때 5번 선봉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는 배당판을 한번 봐야겠습니다만은 5번 선봉의 어떤 그 예전에 남해 대왕 갖고 1200에서 단거리에서 추입했던 그게 자꾸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5번 선봉이 1번, 2번 앞에 가는 두 마리를 딸 수도 있다. 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거 보는 재미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입장료도 많이 비싸졌는데 뭐 이런 경주들이나 대상 경주 하나씩 이제 보는 재미로는 뭐 입장료 돈 주고 살만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1번, 2번 딱 두 마리의 선봉이 혼자 도전하는 경국이라면은 전 죽었다 깨나도 선봉이 안 된다고 봐요. 1200만 돼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겠는데 1000m에는 뭐가 안 돼요. 1000m는 사실. 근데 문세영 기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문세영 기수가 여기 뻔히 지금 안쪽 두 마리 빠른 건 아는데 문세영 기수가 뭔가 좀 역할을 해준다면 5번 선봉의 길이 트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까지 안고 문세영 기수가 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 2를 단통으로 뭐 이빠이 때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저배당 넣었다 빼는 경주들 많죠. 많은데 이번 경주를 이렇게 넣었다 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붙으실 경주는 아닌 것 같고 일단 1번, 2번이 워낙 빠르고
또 단거리에서는 끝까지 버텨낼 지구력도 있기 때문에 1번, 2번이 좀 더 유리합니다만은 그래도 승부 볼 경주는 아니고 5번마 선봉까지 해서 3복승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5번마 선봉의 선전도 기대를 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어쨌든 뭐 1번, 2번, 5번 안에서 보기 편하게 레이스가 끝날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4번이 뭐 으쌰으쌰한다고 해서 4번이 오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5번의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과연 문세영 기수가 해줄 것이냐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이냐 혹은 5번마 선봉이 남해대항처럼 아주 이준철 기수가 멋들어지게 타서 소폭의 변수를 만들어내느냐 그 정도 안에서 끝날 수 있는 6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00m 조재현 기자의 스페셜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번만 이제 블러싱 바우가 분명히 인기 순위 1위로 팔립니다. 주행 재검 때 너무나도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 걸음은 예전부터 1번 블러싱 바우가 대구도 남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외축으로 삐지는 사행 악벽입니다.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 사행 악벽을 좀 더 컨트롤하기가 좀 쉽죠. 옆에 말을 대놓고 달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악벽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악벽이기 때문에 저는 1번 블러싱 바우를 뭐 기본적으로는 안고는 갑니다만은 얘를 뭐 놓고 가는 승부 경주는 아닙니다. 이번 경주 승부의 키포인트는 아직 걸음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마필에 대한 제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필이 왜 와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사실 저도 뭐 음성 장사라고 그러죠. ARX를 하니까 여기서 쫙 풀어드릴 수 없는데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갱도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마방과 기수와 상당히 오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말에 대해서 기대감도 많고 와야만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조재미가 발로 뛰어서 이 새벽 취재란다. 취재로 건진 노림수 마필 내용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만 그 놈을 놓고 들어가는 중배당의 포커스를 맞춰서 때리는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7경주 조재미가 함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400m. 이번 주는 조지현 기자가 연타 승부를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저 연타 잡아서 또 잘한 적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경주 조지현 기자의 토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뭐 어찌하다 보니까 금요일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승부 경주가 딱 붙었어요. 근데 야구에서 백투백 홈런 나올 때 보면은 앞에 타자가 홈런 쳤으니까 나는 홈런 안 타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홈런 7, 0 오면은 넘겨야죠. 근데 이번 경주가 이제 7경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붙어볼만 하니까 여러분들께 그 메인 승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4번 더블 드래곤이 왕대가리 팔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비슷비슷하게 팔리는 가운데 팔립니다만은 14번 더블 드래곤이 내용적으로 어디 하자가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전 더블 드래곤을 여기서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마필 한 놈을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마방의 기대감도 마찬가지고 그래봤자 승급전에 국산마 1400 첫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14번 더블 드래곤이 이거 정도는 쉽게 이겨준다. 1400m가 상당히 유리하고요. 정말 준비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재미가 메인으로 갖고 왔고요. 더블 드래곤 이기면 여기서는 웬만하면 오는 그러한 그 마필이기 때문에 더블 드래곤이 잘못될 경우에 더블 드래곤이 부러졌을 경우에 그 막건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가는 겁니다. 더블 드래곤이 와서 이거 붙여서 한구라가 아니라 더블 드래곤을 가져갑니다만은 더블 드래곤이 부러졌을 때 그냥 한구라 직결되는 막건. 아, 이거 좀 보자마자 입맛이 확 당기는데 7경주에 이어서 8경주 조재미가 세게 붙어보는 시게 붙어보는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자, 9경주입니다. 국내 산마 4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자, 박소정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1번마 무쇠가 역시 이제 순발력이 아주 좋죠. 토요경마는 전체적으로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안쪽에 다 포지션이 돼 있어서 일단 전개는 뭐 일반적인 시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전개가 초반부터 막 빠그러지고 그렇게 이변이 발생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1번 무쇠가 선행을 가는데 과연 1800m를 얘가 선행으로 잡아 돌릴 수 있느냐, 이것부터 판단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진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어놨고요. 팔리는 마필 중에서 이제 5번마 썬버스터, 그리고 11번 아큘러스, 일단
코너 2개짜리까지 잘 적응하고 또 편성을 잘 만나서 선전세를 이어오고 있는 그 2마리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5번 선버스터와 11번 아큘러스가 쉽게 손잡고 들어올 경주로는 보지 않습니다. 2마리가 깜빡이를 형성하더라도 꽤 괜찮은 배당으로 깜빡이가 될 것이긴 한데 그 깜빡이도 사실 마음에는 안 들어요. 저는 한 5배 정도까지 나와준다면 모를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5번 11번으로 한 방을 때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5번 11번 막권에 회방을 놓는 정도가 아니라 자력으로 이 막권을 깨고 스스로 입상에 꼴이 날 수 있는 마필 있습니다. 찾아냈고요. 내용까지 뒷받침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토요경마의 구경주 메인 승부처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경주 메인 승부 반드시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으로 치러지는 1700m 총 8마리 편성입니다. 자, 코리안 더비 출신의 2마리입니다. 유아이트 삭스가 현장에서 꽤 인기를 모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애들이 워낙 많아서 유아이트 삭스는 고배당 마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지간히 마방과 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뭐 여러 갈래로 또 퍼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대했던 측면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깨졌습니다만은 이번 일반 경주 다시 만난 8번마 대군왕과 함께 뭐 1700m에서라면 또 다른 재미일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8번마 대군왕 뭐 대가리 인기 뭐겠죠? 올 대가리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8번 7번 막권 깰 수 있는 마필이 있을까요?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뉴화이트 삭스가 이번 경주에서 다음 달 그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경주에서 대군왕을 때려 죽여도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직전에 그 더비에서의 그 페이스, 그 빠른 페이스. 제가 경마를 사실 옆에 박 소장한테 정말 많이 배웠는데 이 페이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빠른 페이스를 뉴화이트 삭스는 쫓아가다가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아 힘들어 그러면서 그 아까 우리가 육경지 알고 붙자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상간마만으로 완전히 다리가 풀리면서 쳐졌고 뉴화이트 삭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4코너까지 잘 온 것 같죠. 이게 심장하고 다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군왕은 직선까지도 사실 한 번 더 치고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이건 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군왕은 여기서는 뭐 그냥 올 대가리고 7번 뉴화이트 삭스 세영이가 잘 타야 되는데 이 코리아 더비에서 한번 약간 기가 꺾였을 가능성도 분명히 어린 말이기 때문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얘네들을 깰 말은 이 오마 일기당천 같은 거는 여기서는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편하게 가야 되는데 대군왕, 뉴화이트 삭스, 불의 전차 오로지 사마 무사도가 추준철 기수, 추임마 잘 타는 추준철 기수가 승급전입니다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이 늘 하듯이 맨 뒤에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정말 기가 막히게 추입을 해갖고 뉴화이트 삭스를 직사해서 뭐 목이든 코든 결승 통과할 때 따는 그림. 저건 요 그림 딱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이 경주는. 모마가 상공인데 작은 체구에 굉장히 좀 추임력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자기 엄마하고 이 무사도가 지금 최근에 뭐가 그래요. 빼고 막권 사면 후달립니다. 이거 그렇죠. 진짜 언제 날아올까봐. 근데 최근에 정말 전개운이 잘 풀리면서 그렇죠. 또 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또 잘 짜여지면서 이렇게 선전을 해오고 있는데 과연 7번, 8번의 페이스를 잘 쫓아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이제 8번마 대군왕이 일단 액면 속에서 무조건 앞서 있고 팔리기도 그럴 텐데 과연 일기당천 한 마리 앞에 보내놓고 7번, 8번이 같이 움직이다가 뒷심 싸움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대군왕이 널널하게 이길까? 딱 2등만 세영이가 할까? 문세영 기수의 또 기승술도 저는 좀 그렇죠. 지켜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어쨌든 4번마 무사도 뭐 3복승 어쨌든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니까 3복승까지 좀 넓게 보시고요. 4번마 무사도는 우리 조재ම් 기자의 복비용으로서의 가치 언급해 준 마필입니다. 8번, 7번 외에 저는 뭐 딱히 뭐 현장에서 3복승 정도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마지막 제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3등급이면서 1200m 상당히 또 빠른 페이스가 예감이 되는데 또 그런 빠른 페이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또 보입니다. 자, 한 마리 좀 진하게 추천해 주시죠. 8번 스텝퍼스트를 제가 진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8번 스텝퍼스트가 직전에 강호시대하고 그 디플로매틱션이었었죠.
그 기목성 교수님 500승 한이만이 미션 맞아요. 디플로매틱 미션 마음이 어려운데 승급전에 상당히 잘 뛰었어요. 걔네 둘이 상당히 잘 뛴 에이스고 스텝퍼스트가 승급전 1400 첫 도전에서 그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 점수를 줄 만합니다. 모래를 안 맞으면 돼요. 모래. 그 전에 탔던 그 김동수 기수도 그렇고 서수은 기수도 그 부분 하나만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좋고 나쁘다 이거는 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3월달에 뛰었던 그 서수은 기수 같다고 대가리 왔을 때 뛰었듯이 그렇게만 타면은 8번 스텝퍼스트가 이 편성에서는 뭐 2차 간에는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알고 타고. 1번, 2번에 5번, 6번밖에 없잖아. 지금 앞에 나갈 수 있는 후보가. 자리 정렬된 다음에 살짝 외곽으로 갖다 붙이면 스텝퍼스트가 아주 최적의 전개, 최적의 외곽 전개를 해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8번만 스텝퍼스트가 쌍둥식 머리도 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인기 1위는 5번이지만 어쨌거나 뭐 지금 2등만 하고 있는 말인데 5번 연속 5번이 벌써 네. 2등만 하고 있는 말인데 뭐 8번이 쌍둥식 머리 친다고 해서 이상할 거 없고요. 구름 위의 나비가 항상 지보다 확연하게 센 말들한테 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절묘한 선택한테도 가만 보니까는 그지 인기는 지가 더 높고 항상 2등이었어. 그렇죠. 앞에 가는 덱말을 앞에 가는 말을 다 못 잡았어. 그러니까 8번 5번 쌍둥식 막권도 잘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6번만 콩코드2가 스피드가 참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에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혼합 3등급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마필인 만큼 현장에서 좀 잘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 좀 더 추가적으로 당부드리면서 자 8번만 스텝퍼스트 저도 마지막 경주는 스텝퍼스트의 선전 한번 같이 조지현 기자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6월 13일 토요경마 VIP UC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요경마 때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